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어제 있었던 제2차 주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도 역시 험상궂은 설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브루스 라너 주지사 그리고 민주당 후보인 J.B. 프리스컬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허점과 인신공격으로 1시간 토론 시간을 거의 채웠습니다. 그 내용은 토일렛, 변기 얘기가 또 나왔고 텍스, 재향군인의 죽음, 암 유발 화학가스 방출 외면, 재산 도피, 거짓말, 사기, 범죄 등 아주 다양한 공격으로 일관이 됐습니다. 두 사람들은 거의 얼굴을 붉히면서 상대방의 공격에 열중을 했고 말 가로채기, 부인하기가 계속이 됐습니다. 이 문제만은 일리노이주의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라든가 정책 제안 같은 것은 거의 실정이 됐다고 얘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J.B. 프리스커가 현 주지사인 브루스 라너를 거의 두 자릿수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브루스 라너의 공격이 더욱 거칠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J.B. 프리스커와 하원 의장인 마이클 메디건과의 연결, 부패, 텍스 이것을 공격했고 그런가 하면 프리스커는 브루스 라너의 2년간에 걸친 예산 통과도 못한 그의 무능 이것을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단골 메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투표인들이 이미 식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제2차 방송 토론회 토론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양자 간의 험악한 공격과 폭로전은 더욱 악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7명의 의원 대표들이 연방검찰에게 프리스커에 대해서 수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프리스커가 부동산 세금을 사기를 쳤는데 그 tax refund 책이 우편으로 배달이 됐으니까 이것이 바로 연방법인 mail fraud, 우편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프리스커 측은 브루스 라너가 재향군인 시설의 질병으로 12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그의 은폐의 탓이니까 이걸 수사해달라고 주 검찰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 검찰총장은 리사 메디건이고 리사 메디건은 마이클 메디건 주 하원 의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메디건은 브루스 라너 주지사의 정치적인 왼수사입니다. 어제 다시 프리스커의 토일렛, 그 변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주 요약을 하면은 그가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고급 칸도 지역인 골드코스트에 칸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이 부동산 안에 있는 변기 토일렛 5개를 떼어내서 주거 불능 상태로 보고를 했고 그 덕에 부동산 세금을 줄였다 이런 주장입니다. 프리스커 측은 당시에 칸도의 내부 수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규정상 위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감사실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했고 주거 불능 보고가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33만 즉 부동산 세금을 전략한 액수를 다시 내라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프리스커가 $33만 즉각 내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돈을 다시 내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장본인인 프리스커는 선거 바로 직전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브루스 라너는 이것이 걸렸으니까 내는 것이다. 이건 탈세고 우편법 위반이고 사기고 범법 행위다라는 공격을 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주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 검찰에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어터니 제너럴인 리사 메디건이 바로 2015년에 있었던 주정부가 관할하는 재향군인의 시설 내에서 12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 내에 재향군인병으로 알려진 일종의 폐렴이 발생해서
당시에 12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입원한 사태가 있었는데 민주당 쪽의 주장은 주 정부가 이 질병의 사실을 미리 알고도 손을 쓰지 않아서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이것이 위법 사항이다. 고로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프리스커는 어제 또 다른 사실을 폭로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바로 윌로브릭에 있는 한 살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의료 장비라든가 의약품 등의 살균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그 화학 가스가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스가 인근 주민들의 암 유발 원인이 된다라는 보고서가 연방 환경청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브루스 라우너가 미리 알고도 그 위험성을 무시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관련된 투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화당에서는 이 공장의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제도 세금 얘기가 다시 나왔지만은 1차 토론회와 거의 같은 수준의 스토리였습니다. 프리스커는 일리노이주의 인컴 텍스를 누진세로 해야 한다. 그래서 부자는 세금을 좀 더 내고 중산층은 덜 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금의 그 세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율은 의회와 앞으로 협의해서 내놓겠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중산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를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브루스 라우너의 공격이 있는데 그가 결국 텍스를 올리려고 하는 술책이다라고 어제 공격을 했습니다. 현행 인컴 텍스는 플랫 텍스입니다. 일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브루스 라우너는 이 일괄 텍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브루스 라우너는 앞으로 사형제도를 부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단 유죄가 완전히 입증이 확인이 된 후에 하겠고 경찰관에 대한 공격 또는 대형 살상의 경우에만 이 사형제도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프리스커는 사형제도는 지금까지 실수가 너무 많았다. 고로 악성 범죄자는 종신격리를 하면 되지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진언을 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의 교훈으로 두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또 이민 문제가 나왔는데 브루스 라우너는 불법 이민은 단속하고 추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난민 지역에서 들어오는 난민 유입은 반대한다. 우리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진언을 폈습니다. 그러나 프리스커는 이민은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되는 것이고 불법 이민 단속은 연방정부의 업무이니까 그들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역시 보수와 진보의 견해 차이입니다. 이제 선거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은 J.B. 프리스커가 거의 두 자리 숫자로 브루스 라우너보다 크게 앞서 있습니다. 10월 2일 조사를 보니까 서든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의 조사입니다. 프리스커 대 라우너 49대 27, 프리스커가 22%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9월 26일 조사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의 조사인데 프리스커 대 라우너 35대 23, 역시 프리스커가 12%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9월 13일 조사가 있는데 Research America Inc.의 조사입니다. 프리스커 대 라우너 44대 27, 프리스커가 17% 앞서고 있습니다. 이 거버너 선거의 디베이트는 10월 11일에 또 한 번 있게 되고 선타임스는 논설위원실에서 두 사람을 인터뷰할 계획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0월 4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원은 오늘 이른 아침 브레케버노 연방대법원 판사 지명 후보자에 대한 FBI의 성폭행 시도 혐의와 관련해 배경조사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상원법사위의 척 그래슬리 위원장은 트윗으로 이 보강 배경조사 보고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만 작성돼 보안장치의 의회 지하실에서 각 당이 1시간씩 돌아가며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용에 관해서는 기밀사항이라 외부에 발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레슬리 법사위 위원장은 보고서를 받기 전부터 금요일로 전체 표결 실시를 위한 절차 투표를 마치고 토요일인 6일 저녁 때까지 전체 표결을 실시할 뜻을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플로렌스 카운티에서 어제 출동한 경찰관 7명이 총격범의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체포, 구금 중이라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으로 플로렌스 카운티 보안관들과 시경 소속 경찰관 2명이 총격을 당했으며 그중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입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한 경찰관은 플로렌스 시경 소속이라고 발표됐고 플로렌스 카운티 비상대책본부는 트위터에 총격 전 상황은 종료되었고 용의자는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속세 탈세 의혹을 밝히겠다며 공세를 펴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상속세 탈세 의혹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란 와이든 상원 의원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신고 내역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정부의 주요 대중 정책과 연관된 연설을 합니다. 정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는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케네스 와인스틴 허드슨 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민주주의 보호, 국가 안보 강화 노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펜스 부통령을 초대했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입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했던 강경한 정책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존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면서 시간제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하던 성과급과 주식 보상을 폐지한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아마존 대변인은 어제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됨에 따라 인센티브 급여와 스탁옵션 보상을 없애기로 했다며 시간당 임금이 크게 인상돼 다른 보상의 감소분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일 35만 명이 넘는 아마존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을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발표 당시 아마존은 인센티브와 스탁옵션을 폐지한다는 사실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제2차 주지사 선거 토론회가 어제 ABC 방송과 스페니시 방송인 유니비전 등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도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열띤 설전이 계속됐는데 또 변기 제거 문제, 세금, 제한군인 시설의 질병, 공해업소 방치 등의 이슈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주 공화당은 세금 부당 처리를 이유로 프리츠커를 연방검찰에 고발했으며 민주당은 제한군인 시설의 사망자 발생 이슈로 라우너를 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라퀸 맥더널 사건 재판이 오늘 최종 변론을 끝으로 곧 배심 평결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시카고 경찰은 만일의 폭력 시위 사태 등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휴무를 없애고 근무 시간도 8시간에서 12시간제로 전환했습니다. 79살 남성이 공원에서 21살짜리 폭행범과 결투를 벌인 끝에 그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79살 마이클 메스터스는 지난주 링컨팍에서 자깅을 하고 있었는데 21살 난 남성이 그를 폭행했습니다. 그는 이 폭행범과 결투를 벌이며 시간을 끈 끝에 경찰이 출동해 폭행범을 체포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아직 팔굽혀펴기를 50번 정도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이 50도대로 대폭 떨어지면서 서늘하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60도, 밤 최저 52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가끔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64도, 밤 최저 62도. 토요일과 주일에도 비 소식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8도. 주일 낮 최고 64도, 밤 최저 61도입니다.